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인 신청한 내역들을 쭉 보면은 기존 관례에도 안 맞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이 증인 신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균형을 위해서 같이 신청을 한 것이고요. 이게 지금 뭐 그럴듯하게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 일이고 그게 현재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지금 대통령실 여부랑 상관이 있죠?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여기 있는 증인들 중에 법사위에서 불렀던 증인들도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요. 정영균 히림 대표가 나와서 여기 또 무슨 저기 그 김건희 여사랑 가깝다고 해가지고 히림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건축 설계업체인데 히림을 불러가지고 밤 11시 반까지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2018년도에 히림을 딱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와 그분이 지병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지금 히림에는 아는 사람도 없는 상태고 히림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 글로벌 6위 업체라서 이것저것 설계업체에서 감리도 하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따지지 않고 뭐 법무부에서 공사 땄다, 어디서 공사 땄다, 그래서 무슨 의혹이 있다. 구체적인 단서 없이 계속 증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걸 왜 국회 운영위에서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증인들을 막 불러야 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야 균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탄을 위해서 무조건 기승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인을 다 부르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야당의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인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의사 2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이 뒤에 있는 뭐 지금은 증인 신청 관련된 거지 뭐 의사진행 발언 겸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뒤에 것들도 보면은요 다 일방적으로 통과하겠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운영위원회가 여야 협치 또는 여야 협의를 통해서 운영해오던 관례를 지금 다 저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상설특검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김건희 여사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은 이미 숙려기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오늘 안건 올린 거 보니까 보나마나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또 추천 방식이 위헌적입니다. 여야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던 기존의 방식은 존경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하실 때 강력히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입장 바뀌었다고 갑자기 야당이 의혹 제기하고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고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기존에 왜 불필요하게 특검 법안 그렇게 열심히 발의했습니까? 상설특검으로 처음부터 하시죠. 이것도 야당도 상설특검 법안 규칙 개정으로 이걸 밀어붙이는 거는 무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동안 특검 법안 계속 발의를 했던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 민생과 상관없이 계속 특검 법안 발의하고 위헌적인 법안 발의해서 대통령 제2요구권이 행사되는 이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무용한 절차를 왜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규칙 개정은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책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용한 절차를 여야가 왜 계속 반복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증인 신청 이 안건부터 새로 여야 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이 아닙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건 결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경종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서구변 검단에서 모경종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증인 명단을 보고요.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다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성명도 적지 못하는 미상이라고 해서 증인 신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4년 국정감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따지는 국정감사의 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까지 따지자면 그 이전 대통령 시절까지 다 따지자고 하면 국정감사가 끝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증인 명단을 보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 사태를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털고 가십시오. 그게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여당의 모습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꾸 이재명 방탄 이야기 하시는데 재판 일주일에 3번 넘게 받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 수사 받을 만큼 받았고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탄하려고 해봤자 뭘 방탄할 수 있습니까? 진짜 방탄하려고 하는 거는 김건희, 윤석열 그 두 사람 아닙니까?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감시해야 되는 입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야 균형이라는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요. 여야가 힘을 합쳐서 나라가 똑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부인이든 심지어는 대통령이든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상설 특검 이야기하시면서 위헌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고 무용한 절차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방금 이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헌 결정 나온 사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의 이야기를 왜 계속하느냐. 2차 주가 조작 결혼 이후에 한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팩트 자체도 조금 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다스리시고 있고 국정을 다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본인 부인부터 배우자부터 한번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고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면 집권 여당이 나서서 먼저 쓴소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원님들이시니까 앞에서 누구 방탄이니 할 거 없이 실제로 잘못된 점을 꼬집는, 실제로 잘못된 지점을 바로잡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